현재 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국내 증시의 분위기가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코스피 잠깐 파란불을 켜기도 했죠. 요즘 들어서 자꾸 오후 시간대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이 조금 더 강하게 시장에 포착이 되곤 합니다. 어제도 2시 이후로 잠깐 하락권에 진입을 했다가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을 해줬던 코스피인데요. 어제 강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2,470선에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0.5%대 지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팔자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삼성전자의 자사주 휴가가 벌써 끝난 거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만 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주 안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상승 흐름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 가운데 코스닥의 전반적인 지수의 하락에 힘을 실었던 것은 제약 바이오 쪽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대형주 위주로 제약바이오주들의 큰 가격 하락이 나왔는데요. 일단 내년에 트럼프 2기가 들어서게 되면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과 함께 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케네디가 임명이 됐는데 백신 회의론자이니만큼 최근 미국 안에서도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에 나오는 부분이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에게도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대형주들의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분위기가 바뀌어야만 코스닥 쪽에서도 상승의 기조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시면요.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을 가장 많이 담아갔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 루닛과 리가켄바이오를 담았습니다. 최근 의료 AI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어제장에서도 섹터 단에서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릴 만큼 많은 관심을 줬었고요. 코스닥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시면은 또 추가적으로 미용 의료기기라던가 원전 쪽으로 말 그대로 이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섹터도 굉장히 골고루 분산돼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52주 신고가를 어제 안착했던 종목들 2가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모두 이 국제 유가 급등에 의해서 좀 영향을 받아갈 수 있는 셰일가스나 원전 쪽의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S&T 에너지 그 전장에도 2자릿수 이상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돌파를 했었는데 어제장에서도 10% 넘게 올랐고요. BHI 또한 11%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 간밤에도 다시 한번 이슈가 불거졌던 만큼 관련 섹터 안에서의 추가적인 연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오늘 증시도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럼 섹터와 이슈 단에서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로봇과 대막 의료 AI 시장에서의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사실 이 3가지를 모두 놓고 봤을 때 역시나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의 추가적인 수혜주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로봇 쪽 같은 경우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속해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만 어제는 또 미국의 한 인플루언서인 킴 카다시안이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영상을 공유를 했죠.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영상을 공유를 하면서 믿을 수 없다, 굉장히 놀랍다라는 반응을 영상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큰 관심을 다시 한번 받게 됐고요. 로봇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이날장에서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27%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트럼프 당선에 따른 기대감으로 로봇 시장 또한 추가적인 성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로봇주들의 변동성도 계속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마 쪽 관련해서는 사실 원래는 이 해리스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불려왔죠. 다만 최근에 트럼프가 2기 내각 구성을 하면서 임명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대마와 관련돼서 굉장히 친 마리화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여러 명 지명이 되면서 기존에는 해리스 수혜주였지만 이제는 트럼프 수혜주로 그 모습을 바꾸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맷 게이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인데요. 이 두 인물 모두 친 마리화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서 관련주들이 또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선제적으로 먼저 가격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우리바이오 어제 17%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네요.
자, 그리고 의료 AI는 이틀 연속으로 섹터단 안에서의 연속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 보면은 일론 머스크를 빼놓고 좀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죠. 어제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X 계정을 통해서 이제 AI 시대에 접어들면은 변호사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다. AI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여러 비난도 많이 받고 시장에 또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 해당 코멘트 하나로 어제 의료 AI 관련주들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됐고요. 그 전전날에 루닛 또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체결 소식을 가지고 왔었고, 그리고 전날에는 이제 뷰노의 FDA 승인 소식도 있었죠. 개별주 위주로의 이슈들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그 작은 불씨를 또 큰 불화산으로 만들어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셀바셀스케어가 16% 넘게 올랐고요. 딥노이드와 JLK 또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가면서 이 AI 의료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는 엔터 쪽이나 뭐 자율주행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는데 최근 증권가에서 내년 되면은 엔터 산업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뀔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BTS나 블랙핑크의 완전체가 내년에 컴백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연차가 적은 이 아이돌들 또한 이제 수익성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서 내년에는 확실한 업황 개선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최근 엔터주들의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국내장에서 시세를 내고 있는 테마죠. 원전 또한 지속적인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테마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관련된 수혜주들의 상승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섹터들이 예전에는 뭐 로봇이나 방산 그리고 여러 우주항공과 같은 특징 섹터에만 몰려 있던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소형 테마로 퍼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볼 이슈와 종목들도 같이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글로벌 이슈들과 또 어제 시간에서 상승했던 종목들이 맞물리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방산 관련해서의 이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푸틴 대통령이 핵교리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미국의 장거리 무기가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이 됐고 우크라이나가 그 무기를 사용해서 러시아 본토를 처음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에 대한 맞불로 러시아에서는 핵교리 수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자체적으로 낮춘 건데요. 지금까지는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끼리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핵 보유국한테 지원을 받고 있는 비핵 보유국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자체적인 수정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에도 핵을 쏠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승인이 되면서 앞으로의 기조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시간에서 뭐 공기호흡기나 방독면을 만들고 있는 한컴 라이프케어가 시간의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방산업체로 한일 단조가 대표적으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최근 방산 관련주들 약간의 좀 시세 차익이 나오고 있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는 이슈일지 오늘 점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의 소식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원택이 베인케어 미국 FDA로부터 허가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에스테틱 라인으로는 올리지오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의료용 라인으로는 베인케어가 있는데 처진 정맥의 레이저를 방사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고 하지 정맥류 수술할 때 사용되는 레이저 장비라고 합니다. 이번에 FDA 허가 획득을 했기 때문에 시간외에서는 바로 주가 반영이 됐는데 오늘 장 출발 이후에는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할지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요 일정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발표되는 주요 경제 일정들 점검을 해보시면은 뭐 여러 의원들의 발언도 같이 준비가 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새벽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이 되겠죠.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의 개발자 컨퍼런스도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S&P에서 발표를 하는 여러 경제 지표들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화요일, 수요일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시장의 이슈들, 변화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개장 상황까지의 변동성은 이데일리 TV와 같이 계속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보내온 시그널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이에 3대 주요 지수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하락폭도 꽤 컸는데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마감 혼조세로 했죠. 나스닥과 S&P 500 지수 낙폭을 일제히 회복하면서 각각 1%대 그리고 0.4%가량의 오름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다우지수도 낙폭을 상당 부분 줄였습니다만 0.28% 약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하락세로 출발했는지 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일단 순서는 이렇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1000일째가 되던 어제 핵 규리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에 대한 동시 핵 보복 가능성을 넓힌 겁니다. 핵 공격 카드를 꺼내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자체도 좀 시장에 우려스러웠지만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 미사일 6발을 러시아 본토로 처음으로 미국 미사일을 통해 발사를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고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 부분 침착함을 되찾으면서 회복하려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지정학적 이슈들은 분명 리스크지만 패닉셀링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월가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한편 그러면 빅테크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빅테크 대체로 다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M7은 다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요. 특히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었던 엔비디아가 4.9%가량 상승하면서 시장에 좋은 분위기,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들 가져다 줬고요. 알파벳도 반독 시험 이슈에서 벗어났다라는 소식을 들리면서 1.61% 강세였습니다. 테슬라 장중에 살짝 흔들리는가 싶더니 다시 힘을 내면서 2%대 상승을 했는데 계속해서 트럼프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밤 사이에는 지금 베런스가 킴 카다시안이 옵티머스 로봇 관련된 영상을 긍정적으로 라이브에 올리면서 영향이 간 것 같다라는 그런 헤드라인도 있었습니다. 한편 지정학적 위기가 여전하다 보니까 시장 아무래도 좀 흔들릴 수 있었을 텐데요. 빅스 지수, 일명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죠. 밤 사이에 4.62%가량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이내 좀 침착함을 찾는 그런 모습들 나타냈고요. 공포와 탐욕 지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면 공포로 좀 쏠릴 법했는데 계속해서 중립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커지면서 금 가격 0.8%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분위기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말씀해드렸던 대로 나름 차분했던 시장이었습니다. 변동성 지수 차트가 준비가 돼 있네요. 이렇게 장 초반부터 급등했다가 이내에 그래도 조금 침착함을 찾는 모습이었고요. 공포와 탐욕 지수도 최근 며칠간의 추이를 보면 이렇게 중립 수준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찾아가는 투자자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인기가 높았죠.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강했다라는 해석이 될 텐데요. 하루 동안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요일장 시작과 함께 국채 금리가 크게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국채 많이 찾았고요. 또 다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 금값은 오름세를 꾸준히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도 위험 자산에 속하는 주식시장은 또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안전자산으로 쏠림 현상이 있긴 했습니다만 위험 자산에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빅테크 M7 종목들은 일제히 다 상승을 했고요. 특히 여기 월마트와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강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루를 앞두고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기분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월마트도 호실적을 공개하면서 가이던스까지 좋게 제시하자
3%가량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 세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죠. 엔비디아가 왜 올랐나 이유를 살펴보면요. 블랙웰 과열 이슈가 좀 하방 압력을 가했었는데 젠슨 왕 엔비디아 CEO는 블랙웰이 온전히 생산되고 있다면서 서버 과열 이슈를 일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자 주가가 강하게 올랐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알파벳도 오름세를 보였는데 영국의 경쟁 당국이 구글의 엔트로픽이 20억 달러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반독점법 위반에 걸려 있었는데 무난히 잘 통과를 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 압력을 받았고 테슬라 말씀드렸던 대로 한 인플루언서가 옵티머스 관련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올려 공유를 하면서 주가 또 추가적인 훈풍을 작용했다라는 재밌는 헤드라인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이제 엔비디아 데이 실적 발표가 정말 임박했는데요.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1년 전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블랙웰에 대한 기대 굉장히 큽니다. 이번 회계연도 매출이 약 블랙웰에서만 40억 달러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 회계연도 그러니까 가이던스로는 지금 월가에서 매출 630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보다 16배나 더 강한 매출이 블랙웰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월가의 전망, 기대들이 실적과 동일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을지 내일 이 시간에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일이 슈마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상장 폐지를 가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날이었는데요.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급한 불을 끄다 보니까 밤사이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가 31%대가량의 폭등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밤사이 말고도 최근에 이렇게 상장 폐지 위기를 넘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다시 힘을 내는 모습들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어떻게 급한 불을 껐나 보니까요. 미국 회계 컨설팅 업체 BDO를 감사로 새로 선임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규정 준수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서가 받아들여지면 연리의 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이 내년 2월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장 폐지 위험을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제출한 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 퇴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씨만 살아난 것이지 지켜보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뉴욕 증시에서 잡아볼 수 있는 시그널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에 조금 더 집중하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오늘 투자 심리가 다소 약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고요. 젠슨 왕 CEO 블랙웰 온전히 생산 중이라면서 서버 과열 문제 일축시켰고 실적 발표 임박했죠. SK하이닉스를 비롯한 HBM 관련주 변동성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자율주행 관련주 강했는데요. 과연 이 강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반면 2차 전지 관련주는 상승 동력이 좀 약했습니다.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고 또 전장에서 로봇주 강했죠. 그런데 밤사이에도 또 옵티머스 관련 헤드라인이 뉴욕 증시에서 많이 올라왔던 만큼 로봇주 모멘텀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를 통해서 잡아볼 수 있는 시그널들까지도 함께 확인해봤습니다.